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최연애 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독일의 탈원전 성과 왜곡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런 제명으로 아주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경광부회하고 왜곡 폄하하는 기사를 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언론의 탈원전 국민호도 즉각 중단하라. 오늘자 오마이뉴스 기사 독일의 탈원전 성과 왜곡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기사가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왜곡, 폄훼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너무나도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해 언론이 국민의 평균 상식에서 보지 않고 편향적 시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 종종 보도를 요구합니다. 독일 탈원전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마이뉴스가 깊은 연구란 전혀 없이 수박 겉핥기식의 보도를 통해 칭송하고 있는 독일 탈원전 정책의 진정한 문제점을 거기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오마이뉴스는 자기들 기사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23.7%, 가스 발전을 38.4%로 현저히 높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 석탄과 가스의 발전 비중 62.1%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줄이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찬성하는 것은 모순이다. 저의 저서 대한민국 블랙아웃 284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100% 이상을 충당하는 날도 있다. 이렇게 성과처럼 추켜 세우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독일의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110기가와트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설비를 구축해도 수요를 커버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설비 용량을 늘려도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주장처럼 100%를 커버하고 남는 날도 있지만 2017년 1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이렇게 100%가 넘는 설비 용량에도 불구하고 발전 수요를 1%도 커버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는가? 본책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마이뉴스는 독일이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큰 성과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데 이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교류 기반의 전력망은 수요와 공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안정성이 유지되는 매우 정밀하고도 민감한 시스템이다. 전력이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는 전력 역시 전력망의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이다. 실제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때에 따라 전력을 초과하는 전력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나마 독일은 유럽 통합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어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발전 단가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과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고, 아주 다급할 때는 심지어 웃돈을 얹어서 그냥 주는 거죠. 얹어서 수출하거나 그냥 버리는 일조차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 77쪽에 독일의 실상을 적어 놓았습니다. 2017년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29.16센트였는데 수출 가격은 그의 12%에 불과한 3.4%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 소비자가 낸 재생에너지 지원금만도 6.88센트였으니 헐값이어도 너무나 헐값 수출입니다. 또한 여당인 기민당 기사당 수석 부대표인 미샤엘 푹스 의원에 따르면 연방 경제에너지성 추산 2015년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상당의 전력이 그냥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오마이뉴스 기사대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이 나아지자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증거다. 국민들은 자기 집 지붕에 또는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니 이 정책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들도 정책적 지원 때문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서로 경쟁해서 더 경쟁력이 있는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쓰도록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을 지원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금성 지원금이 독일의 경우 20년에 걸쳐 매월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되는 마당에 일단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설치한 사람은 모두 이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지원금의 직접 수혜자만 수십만 명이 넘고 전력 판매사와 전기요금 컨설팅 회사 등 파생업종 근무자까지 합자면 그 숫자가 엄청나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스스로 재생에너지법의 수혜자가 너무 많아서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실토했을 정도다. 한번 주어진 지원금은 아무리 부작용이 크더라도 삭감하거나 철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이 웅변하고 있다. 다섯째, 독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팩트는 독일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전기요금 인상을 독일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독일 같은 부자 나라나 이렇게 값비싼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조차 나오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섯째,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들 스스로도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기까지 백업 전원과 재생에너지 기간이 꽤 함께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아무리 늘어도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로써 전력 시스템이 전환이 아니라 이중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배 이상 늘었지만 원전과 화석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의 이중화일 뿐으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일곱째, 게다가 원래 목표인 CO2 배출량 감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나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설치로
난개발 산림 파괴,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많지 않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후죽순으로 추진하면서 울창했던 산림은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고, 저수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어류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여름 태풍에 태양광 패널들이 종이장처럼 부서지며 오히려 국민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라고 내세우면서 막상 현실은 대한민국 금수 강산을 난개발로 파괴하는 현실과 태양광 투기판으로 변해가는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고 있다. 독일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국토의 난개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12,000에서 14,000년부터 형성된 원시림인 함박 숲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덟째,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사양산업인 원전에 다시 투자하자는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모든 정부와 국민들이 정성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금 세계 최고 정상에 올라섰는데, 돌연 중단했다라고 표현해야 올바른 것이지, 마치 오래 중단했던 것을 다시 투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원전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일 뿐이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원전은 31개국에서 449기가 가동 중이며 총 설비 용량은 약 392기가와트에 달한다. 향후 원전 시장 전망은 2030년까지 23개국에서 약 160기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으로, 신규 원전 시장은 약 6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중국, 인도,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까지 원전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의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에 현재 26개국이 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산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경제학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이먼 테일러 교수도 빌 게이츠도 차세대 원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원전은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오마이뉴스에서 최 의원은 심지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썼다. 그러나 저자인 본인은 그러한 말이나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금 변환이 추진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탈핵 단체들이 반환경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과 가설들을 소개한 것뿐이다. 오마이뉴스는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최 의원은 심지어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신공격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충분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저에게도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72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 동작구 남성초 6학년 최성민, 정원, 스마트폰 한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영어 메뉴가 한글 문자로 서로 상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체로 어린 백성이 스마트폰 쓰고자 할 때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표리 못한 놈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본 메뉴를 보면 이처럼 영어 표현이 너무 많아 이런 전체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 메뉴를 보면 블루라이트 필터,